사이즈나 요런 데를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중심선을 내려야 되니까 얘를 좀 폭파할게요. 폭파 X 해주시고 얘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옵셋 150, 여기서 아래로 내려서 150 내려주시고, 얘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맷집 그루프 노란색으로 바꾸어 주시고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1000이잖아요. 현관문이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옵셋 1000, 그래서 1000 아래로 내려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우리 측정 명령어 배웠어요. 측정 명령어가 DI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50 나오는지 재보세요. DI.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450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소수점 나오면 스트레치가 잘못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개구부는 또 바깥쪽으로 뚫겠습니다.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고정창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2250, 900입니다. 그래서 옵셋 2250, 여기서 2250 가주시고 맷집 그루프,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여기 기준선 양쪽으로 잡고 트림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900입니다. 900. 여기서 900 가시고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문, 거실문, 방창, 거실창이 있습니다. 이쪽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위에서 725네요. 그래서 옵셋 725, 여기서 725 가시고 여기도 노란색으로 맷집 그루프 양쪽 잡고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2000이에요. 그래서 옵셋 2000, 여기서 200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심선에서 250이랑 2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셋 250, 여기서 250 내려주시고 맷집 그루프 양쪽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옵셋 2000, 여기도 200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개구부가 되겠습니다. 우선 창이랑 현관문 쪽으로 정리를 끝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욕실이랑 방문을 좀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뚫어 보도록 할 텐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 방문은 900으로 만듭니다. 900. 여기 사이즈가 특별하게 사정이 없으니까 900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욕실은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욕실 같은 경우는 변기 사이즈나 실내 사이즈 같은 걸 고려해서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800 정도로 합니다. 보통. 자, 그런데 여기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는 중간입니다. 딱 중간에 뚫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안쪽 보이시죠? 여기 안쪽에다가 노란색 선을, 여기 문자선을 외형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욕실의 가운데 부분에 여기 딱 가운데 안쪽에 가운데 부분에 직선을 거주신 다음에 문 사이즈를 900으로 했으니까 양쪽으로 얼마예요? 450씩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선은 지우고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개구부를 뚫어주세요. 이쪽 왼쪽은 850에 9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셋 850 가시고 여기 850 가시고 여기까지 EX 선 연장, 그 다음에 맷집 프루프 여기를 노란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자를 때 기준선 잡고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르면 봐봐, 그냥 트림하면 여기 남잖아. 남잖아. 그죠? 자꾸 이렇게 잡아서 잘라봐요. 잡아서 잘라주시고 옵셋 900 여기도 900입니다. 트림으로 지워주시고 그럼 다 됐네요. 요런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감선을 보통 입혀요. 마감선은 보통 20mm 정도 입힙니다. 원래는 마감선을 입히는데 인테리어 도면은 마감선을 입히지 않아요. 왜냐면 실측하기 때문에 이미 마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감선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요. 마감선은 빼줄 거고 요렇게 마무리하면 구멍까지 뚫어 주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이제 개구부 뚫었으면 뭐 들어가야 돼요? 창과 문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가구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건축 구조를 그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 구조가 그려진 상태에서 그리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창과 문, 그 다음에 절단선 빠졌죠. 그래서 우선 건축 구조를 그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면 받으면 도면 그대로 그려놔야 되겠죠. 그 위에 가구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절단선, 그리고 건축 표시, 아까 PS나 요 출입문에 EPS 같은 거, 그리고 바닥 레벨, 건축 표시, 문자, 건축 문자나 바닥 레벨 같은 것들을 표현해 줄 겁니다. 요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줄 겁니다, 여러분. 갈게요. 자, 우선은 이제 창과 문을 좀 만들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갈게요. 자, 우선 이쪽으로 갑시다. 우선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제일 쉬운 거는 방문입니다. 알겠죠? 요 방문입니다. 방문부터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문도 정말 간단하게 그려놨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바깥쪽으로 나와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바깥쪽으로 나오시고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바꿉니다. 레이어는 뭐예요? 창과 문입니다. 창문선 있죠? 창문선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그래서 여기서 하늘색으로 바꿔주시고 이쪽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얘는 전체 벽 두께니까 100이겠죠? 요 100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으로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기호 같은 거예요. 요게 무슨 표시예요? 여다지 문입니다. 여다지 문. 여다지 문이고 표시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밖으로 나와서 그려봅니다. REC 하늘색이에요. 레이어 바꿔주시고 찍고 보내신 다음에 50,100으로 그려주시고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직선이 하나 갈 거예요.
아래쪽으로 직선이 가는데 봐요. 자, 여기 왼쪽을 기준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 왼쪽을 기준으로 찍고 직선으로 900을 가요. 안쪽으로 가야죠. 여기 가면 안 되죠. 여기 안쪽으로 겹쳐서 900 가는 거예요. 라인을 여기 안쪽으로 겹쳐서 900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중심으로 미러 해주세요. 얘를 잡고 미러. 이렇게 딱 가운데 잡고 수직으로 밀어. 엔터. 그러면 이렇게 문틀이 만들어졌어요. 문틀이 만들어졌어요. 요 문틀은 이렇게 90으로 들어왔으니까 900에서 안쪽으로 50mm씩 먹어 들어가니까 실제 문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800이 되겠죠? 800이 되겠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 적어 놓을게요. 창과 문에서 문은 물론 표현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좋아야 돼.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 두께 있죠. 문틀 두께. 문틀은 보통 얼마로 그랬냐? 50mm 두께로 그래요. 문틀 두께. 알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 두께 있죠? 문 두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30에서 40mm 정도로 그려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회사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계처럼 이런 모든 사이즈를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정도 두께로 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문은 한 30mm로 그릴 거니까 여기 900에서 50씩 빠지니까 얼마예요? 30에 800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REC 30,800. 그 다음에 무브로 어디다 갖다 붙여요? 안쪽으로 열리니까 안쪽으로 열리잖아요. 자, 여기 왼쪽에 갖다 붙여요. 됐죠? 여러분 문은 알고 계시죠? 문은 이미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경첩이라고 하는 건 어디 달려 있냐면 문틀이랑 문 사이에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원점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을 해요. 서클 C 여기에 달려 있죠? 여기 찍고 쭉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됐죠? 여기까지 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원을 자르려면 두 군데를 잡으라고 그랬죠? 케이크 자르듯이 두 군데 잡아야지 잘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렇게 두 군데 잡고 트림으로 지우시고, 자, 얘는 중요해요? 얘 안 중요해요. 얘는 표시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죠? 얘는 표시만 보이면 되고요. 얘는 건축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요? 0.09 정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얘는 센터선이에요. 센터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빨강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0.09에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센터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저 이렇게 선이 얇게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틀 없잖아요. 문틀 없잖아요. 문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지워주시면 되시고, 자, 얘를 그룹으로 묶어요. G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자, 여기를 무브로 요 끝에 잡고 갖다가 붙입니다. 끝에 갖다가 붙입니다. 그룹으로 묶어줘요.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여기는 벽을 향해 열리니까 반대편으로 돌려야 되겠죠? 뭐로 할 수 있어요? 미러로 할 수 있겠죠? 여기를 잡고 미러 해주세요. 미러를 할 때는 수직으로 대충 수직으로 미러를 해주시고, 얘를 무브로 요 끝에 잡고 갖다가 붙입니다.
그럼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시면 문 두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 쪽으로 갈게요. 현관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쪽으로 가신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시면 얘는 문턱이 있어요. 철문이라서. 그죠? 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는 얼마예요? 200일 거고 현관은 얼마예요? 도면 보세요. 도면은 1000이겠죠? 1000이겠죠? 그래서 여기 1000 사이즈로 만들어 줄 거고 두께는 200이에요. 자,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문 두께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50이었죠? 그래서 이 문 두께를 좀 문틀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REC 밖에서 찍어요. 밖에서 찍고 200,50 200,50으로 해주시고 200,50으로 해주시고 문틀이 있으면 홈을 파줘야 돼요. 아무리 간단한 표현이라고 해도 알겠죠? 자, 그래서 문 두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보통 문 두께 30에서 4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30으로 팔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로 30,30 그 다음에 얘를 무브로 요 끝에 잡고 갖다가 붙여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얘를 걷어낸답니다. 문은요 잡아당기면서 들어가고요, 안에서 긴급상황 시 어깨로 밀며 나올 수 있도록 안에서는 밀면서 나오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끝에서 여기서 선이 갈게요. 여기 앞쪽에서 선이 갈게요. 여기 앞쪽에서 겹쳐서 갑니다. 선이 겹쳐서 간다고 그랬어요. 요 선이 겹쳐서 직교로 1000mm 갑니다. 선이 겹쳐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밀어합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 밀어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닫아주세요. 얘가 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을 만들도록 할 텐데, 문은 1000에서 양쪽으로 20mm씩 빠지면 40mm가 빠지면 얼마예요? 960 사이즈가 될 거예요. 960 사이즈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960에 문 두께가 30이니까 960에 REC 960에 30이 될 거고, 얘가 경첩이 여기 달려 있잖아요. 문이 닫혀야 되잖아요. 여기 요렇게 닫혀서, 여기 닫히죠? 여기 있을 거예요, 문이. 그래서 로테이트 했을 때 여기 잡고 이렇게 로테이트 했을 때 이렇게 닫힐 거 아니에요. 문이 보세요. 이렇게 현관문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혀야 되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문이 열렸다가 닫힐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심선 서클 C 해주시고, 여기서 중심선 요렇게 센터선이니까 요렇게 가주시고, 요거 두 개 잡아요. 왜냐면은 케이크 자르듯이 원을 잘라야 되니까 두 개 잡고 트림으로 바깥쪽은 지우고, 얘는 센터선이에요. 그리고 건축 해치니까 보일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0.09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묶어요. G. 그 다음에 move로 가져다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고정창입니다. 고정창. 여기는 고정창입니다. 고정창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즈는 900이니까 얘를 그룹으로 묶어서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룹으로 좀 묶어서 갖다 붙여주시고 이쪽은 고정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는 특별한 얘기 없으면 얼마로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100으로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단면도 그릴 때 특별한 사정 없으면 목재창은 120, 일반 샤시는 100으로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스펙이 있고 누가 봐도 두꺼워 보이는 건축도면 같은 경우는 비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는 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두께가 100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 두께도 특별한 사정이나 누가 봐도 얇아 보이지 않으면 50으로 그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확한 스펙은 창호도를 그려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기호처럼 표시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두께가 50이고 100이니까 이쪽에다가 여기 좀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EC 자 50,100입니다. 50,100 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900이고 미러를 할 거니까 라인을 그려주시는데 여기서 겹쳐서 갑니다. 여기서 겹쳐서 직교로 900이라고 가주시고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미러합니다. 딱 가운데 지점에다가 수직으로 끌어올리시면 미러가 되겠죠. 그래서 찍고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선을 그어주시면 얘가 이 창틀 프레임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 되죠, 여러분? 자, 요 프레임에다가 원래 유리는 강화 유리, 고정 유리가 들어갑니다. 고정창에는. 그래서 유리가 이렇게 두 개 표시하는 게 보통 많은 회사에서 강화 유리, 고정창 표시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선이 너무 이렇게 출력해 보면 너무 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주시고 고정창은 노란색으로 그리면 굵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정창은 노란색이에요. 유리가 움직이는 건 그냥 창문선이고요. 자, 그래서 얘를 잡고 노란색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얘가 굵죠. 얘가 0.4니까요. 얘는 0.2잖아요. 그러니까 굵기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고정창은. 자, 그 다음에 얘를 잡고 G 그룹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어요? 얘가 뭐예요? 창대예요. 얘가 창대입니다. 얘가 창대고 얘는 창이니까 여기 중간 슬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무브 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잡고 이쪽에 요 300의 가운데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300의 가운데 붙여주시고 300의 가운데 붙여주시고 라인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는데 얘는 노란색이 아니에요. 얘는 노란색이 아닙니다. 창문선입니다. 창문선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받쳐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긴 고정창이고 요 창대는 창문선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요 도면도 여기가 힘이 없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요 창이 모두 같은 형식이고 이중창이고 이렇게 이중창이고 고정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소 도면 보시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중창이고 그 다음에 샤시 두께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그려볼 거고 요 복사해서 가도 되는데 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창틀이 있어야 되겠죠. 큰 창틀은 100에 50입니다. 그래서 REC 여기서 찍고 보내시고 100,50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는 실제 사이즈 120 두께 정도로 두껍게, 지금 고층이다 보니까 샤시 두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근데 100으로 그릴 거예요. 100으로. 자, 그 다음에 창틀, 소창틀을 그릴 거예요. 소창틀은 유리가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거 알죠? 집에 있죠? 슬라이딩 되니까 요 유리가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두께를 40으로 할 거예요. 유리 두께를, 프레임 두께를. 그리고 요 프레임 창틀은 70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40, 70으로 한다 이거예요. 40, 70.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40, 70. 여러분, 이게 미석이 창이니까 유리가 이렇게 두 개일 거 아니에요. 프레임이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겹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이 가운데 가서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브로 여기 오른쪽이 가운데 가서 붙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전체 사이즈가 여기는 2m예요. 2000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이 겹친 다음에 여기서 선을 겹쳐주시고, 선이 겹친 선이 2000 정도 직선으로 갑니다. 선이 겹쳐서 2000 정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정확하게 미러를 해줍니다. 미러. 여기 딱 가운데에서 수평으로 미러를 해줍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서로 와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부딪히니까 요 아래로 가셔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서로 어슷하게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어슷하게 있어야 슬라이딩 돼서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안 부딪히니까 여기 보세요. 얘가 오른쪽이 무브 하시고 얘가 왼쪽이 중간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서로 어슷하게 있어야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요렇게 어슷하게 해주시고 여기 중간에다가 얘는 중심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선을 그어주시는데 여기 중간선에서 선을 그어주시는데 100mm로 그어주시고 이렇게 100mm 걷죠. 100mm 그어주시고 얘를 잡아요. 얘를 이렇게 잡으시고 스케일을 줄 거예요.
SC 엔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SC 할 때 조심하세요. 자, 센터 딱 찍고 두 배, 이 두 배만 키워주세요. 요렇게 두 배 정도만 요렇게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됐죠? 자, 요렇게 두 배만큼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자, 갑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로 갈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로,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서로 포개져 있어야 되겠죠? 요게 중간에 이렇게 포개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카피, 여기 중간을 잡아요. 여기 중간을 잡고 쭉 가서 이쪽에다 갖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복사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줘요. 얘가 서로 포개져 있게 중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얘가 지금 보시면 이 선이 다 보이죠, 여러분? 이 선이 다 보이죠? 근데 10mm 사이에 이렇게 선이 많으면 얘도 중간선이니까 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창틀 여기는 얘가 어디냐면 여기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밑바닥은 바닥보다 또 멀리 있죠. 우리 평면상에서 멀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감을 주고 이렇게 좁은 사이에 선이 많을 때 안 보이니까 요 선은 0.09로 바꿀 거예요. 요 선은 0.09 정도로 좀 흐리게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빨강색이 아니에요. 요 빨강색으로 하지 마세요. 빨강색은 중심선 느낌 나게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0.09로 중심선으로 바꿔줄 필요도 없어요. 짧아서 보일 필요도 없어요.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만 주시면 되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쪽은 하늘색이고 요쪽은 파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0.09로.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프레임을 겹쳐줘요. 여기도 이렇게 겹쳐줘요. 여기도 선을 겹쳐줘요. 여기도 선을 겹쳐줘요. 요런 거 찍을 때 근처점이 켜져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잡히니까 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큰 프레임도 닫혀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줘요. 자, 요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유리를 그려야 되겠죠? 여기 가운데에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유리 넣어주세요. 이렇게 유리 넣어주시고 여기 유리 있어요. 여기 사이사이에 유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유리 넣어주세요. 여기도 유리 넣어주시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움직이잖아요. 얘가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그냥 얘는 노란색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노란색이 아니고 여기 40mm 안에 선이 3개나 있으니까 굵어 보여요. 그래서 얘도 여기 유리 빼고 지금 여기처럼 유리 빼고 여기랑 여기 모두 파랑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아래쪽에도 유리 빼고, 유리는 하늘색이고 요 유리 옆에 있는 프레임은 0.09 파랑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거리감이 나고 전체적으로 잘 보일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잡아주시고 그룹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이중창이니까 2개일 거예요. 그래서 카피하시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얘가 지금 위치가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 갖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 위치에다가 갖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스냅 잡을 때 조심히 잘 이렇게 끝점 잘 잡아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끝점에다가 잘 갖다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창대가 있으니까 하늘색으로 여기 창대를 닫아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도 다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건데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줘도 전혀 문제 없어요. 실무 가셔도. 자, REC. 자, 우선 100 사이즈니까 100,50으로 두께를 줄 거고, 요게 큰 창틀이에요. 그 다음에 소창틀. 소창틀은 40에 70 정도로, 40,70 정도로 해줄 거예요. 40,70, 40,70. 그 다음에 무브로, 얘가 두 장이니까 오른쪽이 가운데 붙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2m니까, 창이 2m짜리니까 여기 시작에서 직선으로 2000짜리 선을 하나 거주시고, 얘가 전체 밀어야 되니까 중간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얘를 반대편으로 밀어를 합니다. 얘가 서로 부딪혀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아래쪽을 무브로 서로 어슷한 지점까지, 여기 중간점까지 이동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 중심선을 하나 거주는데, 얘는 우선 100mm 정도 해주시고 얘를 스케일로 늘려줄 거예요. SC 여기 딱 가운데 찍고, 그냥 이건 적당히 이렇게 늘려줘도 돼요. 그런데 가이드로는 2배다 이거예요. 여기 찍고 2배 정도만 늘려주시면 되고, 얘가 서로 이렇게 중간에 어슷하게 겹쳐 있으니까 카피할 때 여기 가운데를 잡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직교로 찍어주시고 오른쪽으로 붙여요. 그 다음에 얘를 서로 연결해 주세요. 이 프레임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프레임을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요때 근처점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잡아주세요. 침착해.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이런 거 할 때 좀 침착하게 하려고 좀 차도 마시고 좀 그렇습니다. 자, 얘는 모두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건 이렇게 사이사이에 10mm, 20mm 사이에 선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진하게 보일 거예요. 거리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창문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여기도 창문선이에요. 노란색이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묶어서 두 개를 붙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안스라로 되어 있으니까 안쪽으로 단열재가 포함되어 있는 벽 두께니까 요 단열재 안쪽으로 붙여주시고, 요 창대 빠졌는지 확인해서 창대까지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건축구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구를 그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밟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요런 거 건축 표시인데, 여기 보니까 우선 비내력벽, 장막벽이 있어요. 그래서 장막벽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현관 쪽 표현을 할 텐데, 이쪽에 보시면 요 아이소를 좀 보시면 여기 들어와서 이쪽이 아마 주방일 거예요. 요 주방이 바로 측면이 보이는 게 좀 그러니까 이쪽에 가벽을 세워 가지고 깔끔하게 입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자, 벽 두께는 요게 10cm예요. 요게 10cm. 요거 반 정도 돼 보이니까 얼마예요? 요거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심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편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 중심선을 적당히 이렇게 길게 좀 빼주세요. 요 중심선을 직교로 살짝 빼주세요. 직교로 살짝 빼주시고 여기를 제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800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냉장고가 옆에 붙어 있는데 냉장고 장이 70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구조이고요. 요 700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이 80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0에 50으로 할 거고, 얘는 색깔이 뭐예요? 녹색입니다. 녹색이에요. 여기 장막벽입니다. 장막벽, 칸막이벽, 비내력벽. 그래서 요 장막벽으로 바꿔주시고, 녹색이에요, 여러분. 요 색깔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녹색. 자, 그 다음에 REC 가벽 하나 세우는 거예요. 얼마죠? 800,50. 요 800,50짜리 가벽 하나 세워주시고, 얘는 0.30 두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무브로 오른쪽에 갖다 붙입니다. 여기가 가벽이에요. 가벽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 가벽이고 세 번째 장막벽, 칸막이 벽이라고 합니다. 요 칸막이 벽을 세울 거고, 요 칸막이 벽은 녹색이고 굵기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해치 넣을 거예요. 해치가 까먹으니까 해치 넣을게요. 해치는 마지막에 넣는데, 이번에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구조를 좀 하는 거니까 미리 한번 넣어볼게요. 해치는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자, 해치는 안시 31번이고 스케일은 10으로 통일할 거예요. 스케일이 10이에요. 스케일과 상관없이 10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거 세울 때 안시 31로 하라 이거예요. 안시 31 스케일 10이에요. 자, 그래서 넣어볼 거예요. 자, H 엔터. 안시 31 스케일은 10 해서 여기다가 찍으세요. 요렇게 여기다가 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파랑색이에요. 0.09 건축 해치를 넣겠습니다. 건축 해치 여기 파랑색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요게 지금 뭐예요? 칸막이 벽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바닥 레벨을 표시하겠습니다. 바닥 레벨.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현관 쪽은 여러분들 신발 벗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온돌 깔려 있죠? 우리 건축 구조 할 때 했잖아요. 그죠? 자, 온돌 깔려 있으니까 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도면 보세요. 도면 보시면 지금 바닥에 얼마 정도 꺼져 있어요? 마이너스 50 정도 아래로 꺼져 있죠? 기준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온돌 깔려 있는 거. 플로어 레벨이 지금 실내에서는 방바닥이죠? 방바닥이 0이에요. 모든 인테리어 도면은 방바닥이 레벨이 0이에요. 인테리어 도면은 방바닥이 0이에요. 물론 상업하시면 그 일반적으로 그 건물 바닥이 0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50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은 일반적으로 50에서 70mm 사이로 파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이에요. 그리고 욕실도 마찬가지로 5cm 내려와 있습니다. 요 바닥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발 벗고 올라오는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이 갑니다. 여기서 쭉 선이 가고요. 얘는요, 바닥이죠.
바닥이죠. 바닥이라서 0.09로 할 거예요. 해치 0.09로 할 거예요. 0.09로 할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꿔요.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레벨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욕실도 어디예요? 욕실 여러분 문 열고 내려가요? 문 열고 내려가시죠? 내려간 다음에 문 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겠어요? 이쪽에 있겠어요? 2번에 있겠죠? 문 열고 내려가시잖아요. 문 열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겠죠? 그죠? 이쪽에다가 선을 요렇게 거주시고, 요렇게 선을 거주시고, 요 선은 무슨 선이에요? 0.09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요렇게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레벨선을 그릴 거예요. 레벨선이라는 건 실내는 요렇게 표시합니다. 인테리어는 요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단면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누가 봐도 너무 진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해 주시고, 얘는 외형선이에요. 외형선이에요. 자, 외형선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레벨 기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낮아지죠? 중요한 건요, 잘 봐요. 이거 현장 가면 이거 막 그리는 애들 있어.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는 애들 있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사이즈예요. 실제 내려와 있는 사이즈. 알겠죠? 만약에 뭐 500짜리로 내려와 있으면 그냥 뭐 큰일 나죠? 뭐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요거는 실제 사이즈. 알겠죠? 실제 50이면 50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기점으로 라인 L,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50. 그 다음에 요거는 제 기준이에요. 500 빼주세요. 500.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관이니까 낮아질 거고, 여기가 방바닥이니까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레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도 500이에요. 이렇게 레벨 차가 나게 돼요. 여기서 발바닥이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정할 거예요. 그냥 외워요. 요거는 아니 왜 그런지 알아? 이거 그리라고 그랬더니 막 이거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외우라고. 모두 다 똑같이 그려. 알겠죠? 여기 100이에요. 여기 아래에서 100 내려요. 너무 많이 내리는 거 100이 싫어요. 그래서 100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줘요. 선을 이렇게 겹쳐주세요. 이렇게 단면 표시하는 거예요. 단면 표시. 여기가 실제 바닥이고 얘는 요 바닥 구조예요. 두께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께 표시하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요 디귿자는 없어져요. 왜냐면 해치 넣으려고 닫은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외워요. 여기 바닥 레벨은 두께, 바닥 두께는 100mm로 줄 거고, 요거는 안시, 해치는 안시 31번, 스케일 또 10이에요. 좋아요. 요거 외워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안시 31 넣을게요. 자, H 엔터. 안시 31 스케일 10 그대로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고, 얘는요 해치 0.00이에요 0.00이 바닥선이에요.
바닥선인데 주의해줘요. 여기 바닥 레벨은 노란색이고요. 요 해치는 0.00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봐요. 도면 봐요. 여기는 얇고 얘는 진하죠?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가보면 또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또 하면 되지. 자, 여기 얘는 노란색이고 얘를 클릭해 주시고 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바닥선으로 0.00으로 8번색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반드시 지워줘야 돼. 요렇게 지워주시는데 어떤 줄 알아요? 얘를 안 지우는 분들이 많아. 여기 지워야 돼. 여기도 지워주시고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쓸 거예요. 글씨를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쓸게요. 여기 PS를 Ctrl+C Ctrl+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얘가 글씨가 크잖아요. 여러분. 글씨가 큰데요. 좋은 도면은 글씨가 모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글씨가 큰데 그렇다고 무조건 크게만 그려도 그게 잘 그린 도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글씨 크기를 줄일 때는 규칙적으로 줄이세요. 뭐냐면은 문자 크기를 조정할 때는 규칙적으로 줄여야 돼요. 규칙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문자 높이가 10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이면은 모두 80으로 줄이든지. 그런데 뭐 어떤 거는 80,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40 막 이러면은 진짜 도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80으로 하든 60으로 하든 뭘 하나 정했으면 그걸로 다 통일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통 20씩 줄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100이잖아요. 얘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80으로 줄여보고 그래도 안 들어가면 뭐 70으로 통일하든지 60으로 통일하든지 그 다음에 줄여야 되면 어느 걸로 줄이는 거야. 내가 한번 줄인 사이즈로 다 통일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자, 저는 80으로 줄여놓고 맞출게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적을게요. 여기는 플라워예요. 그래서 f.l 땡땡. 자, 그 다음에 %p 0이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갖다 배치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Ctrl+C Ctrl+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쪽은 플로어인데 아래로 꺼져 있죠? 아래로 내려가 있죠? 마이너스 50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맞춰주시면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묶고 그룹으로 묶고 얘는 요쪽 레벨에서 발이 요렇게 있고 얘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카피하신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줄게요. 로테이트 R로. 그래서 얘를 90도로 돌려주시고 요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무브로 여기 가운데 잡고 갖다 붙여요. 요렇게 레벨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레벨 표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런 거 입구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엔트런스의 약어인 ENT이고요. 얘는 문마다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와 내부로 들어가는 곳 있죠? 그쪽에만 표시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곳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ENT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글씨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요. 굵어져요. 알겠죠? 얘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요 삼각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자, 출입구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문자선이고요. 문자선으로 레이어 바꿔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POL 엔터, 사이드 개수 3 엔터, 그 다음에 센터 한번 찍어주시고 원의 내접 인 엔터, 그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서 200. 요 사이즈는 200 정도로 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요 약간 비례가 틀릴 수는 있는데 이 느낌을 잘 기억해 놨다가 그리시는 게 중요해. 그 막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라는 거지. 막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막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안 되겠죠? 한 요 정도 비례감으로 그리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해치 넣을 거예요. H 엔터, 솔리드 넣어주시고 얘는 그냥 지금처럼 블랙으로 보여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해주시고 솔리드 넣어주세요. 면. 그 다음에 얘를 돌려요. 로테이트. 그래서 90도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치수선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좁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너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보통 요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치수선이 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얘를 살짝만 이렇게 겹쳐주시고 글씨까지 들어가야 돼서 살짝만 겹쳐주시고 중간 정도에 배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0짜리 여기 PS 요 글씨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 붙여넣기 하시고 이쪽은 ENT.이라고 써주시고 얘는 굵은 글씨로 바꿀 거예요. 굵은 글씨로 바꿔주시고 글씨 크기를 120 정도로 올려줄게요. 글씨 크기를 120 정도로 올려주시고 굵은 글씨로 표현해서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크기 조정을 할 때는 규칙적으로 크기를 줄여주시고 모두 통일해 주세요. 작은 글씨는 모두 80으로, 큰 글씨는 모두 120으로, 일반 글씨는 100으로 이런 식으로 글꼴도 다 맞춰주고 모두 다 오와이어를 딱딱 맞춰서 그려야 돼. 알겠죠? 웬만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해서 그려주면 여기까지 바닥 레벨 문자까지 됐고요. 이제 절단선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단선은 건축 절단선처럼 굉장히 막 진하게 그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단면도 그릴 때 절단선 굵기 20조 가지고 아주 굵게 그렸죠? 뭐 그렇게까지 아주 굵게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노란색 정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인테리어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여기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요 사이즈라는 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사이즈 같은 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보세요. 보통 여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절단면을 그립니다. 깔끔하게 요렇게만 그립니다. 근데 스탠다드는 살짝 좀 더 튀어나와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도면상 보시면 막 이렇게 그리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너무 또 짧으면 좋겠어요? 막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시는데 저희는 좀 통일해서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인 L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제가 가이드 드릴게요. 한 80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800 정도 선으로, 요 정도 선으로 그려볼게요. 요 정도면 뭐 적당할 것 같아요. 한 벽 두께의 한 2배 정도 생각하시고 그 정도 언저리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절단선 그리고 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절단선, 요거 5번째 절단선, 요 절단선은 벽 두께의 한 2배에서 2배 정도로 해주시고, 얘를 좀 공부해 주세요. 얘는 비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100으로 비례와 상관없이 100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가볼게요. 왜냐면은 이것도 만들려고 하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거를, 제 직업이 같은 말 계속하는 거이긴 한데 이걸 한 수십 번 얘기하니까 너무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일한다 이거야. 알겠죠? 요 정도로 그리라 이거예요. 자, 가봅시다. 옵셋 100. 자, 여기서 100, 여기서 100.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라 이거야. 그 다음에 라인으로 요 가운데에서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 위로 100, 아래로 100, 위로 100, 위로 100, 아래로 100.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요. 비례와 상관없이. 계단도 그렇고, 앞으로 절단선 그릴 일이 많겠지만. 자, 그 다음에 Z자를 그어줘. 자, 봐봐. 요렇게 Z자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H자를 지워. 이렇게 H자를 지워. 그 다음에 번개 표시로 트림으로 정리해주면 끝이거든요. 요게 절단선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잡고 100이야. 100. 모두 100.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조인으로 묶고요. 요쪽에다가 무브 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점 잡고요. 여기 중간 정도에 갖다 붙여주세요. 중간 정도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단열재선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EX 연장해 주시고, 요 중심선은 지우지 마세요. 중심선 지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치면 되세요. 요게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요 정도 느낌으로. 알겠죠? 100을 외워줘. 그냥 내가, 왜냐면은 이걸 보면 막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고 막 한 번만 그리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서 요것도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복사해서 회전하지 말고 한 번 더 그려보고 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인 L. 그래서 여기서 한 800 정도 사이즈면 돼요. 적당히 이렇게 800 정도 사이즈로 그려주고, 위로 100, 아래로 100이에요. 위로 100, 아래로 100, 위로 100, 아래로 1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직으로 라인을 그시고, 얘도 100이에요. 그래서 옵셋 100, 왼쪽으로 100, 오른쪽으로 100. 그 다음에 넷플렉스 N을 그려줘. N. 넷플렉스 N. 그래서 N자를 그려줘. 이렇게 N자 그려주고, N자 그렸죠? 이렇게 옆으로 N자 그리고, H, 누워있는 H를 지워. 누워있는 H를 지우고 번개 표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조인으로 묶고, 무브 가운데 잡고 여기 가운데 정도에 찍어주면 돼요. 여기는 이번에는 단열재선이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열재선을 트림으로 지워주시고 요 중심선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선은 연장해줘요. 요렇게 연장해 주시면 되세요. 됐죠? 여기까지.